마이너스 화학 식량과 껴서 잘 얘기해볼게. 여기가 뭐냐면 고등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그래서 일부러 시간 좀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배우고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로 지금 배우는 거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미리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다. 재미있으려고 온 사람들은 지금 나가면 됩니다. 재밌는 거 배우려고 온 사람들은 영화 보면 돼요. 그렇죠? 재밌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듣기 나름이겠죠. 재밌게 들으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 재밌게, 재밌게 해볼게요. 자, 원자량. 자, 양자가 무슨 양자인지 알아요? 양자. 량. 제갈량? 아닌 거 알죠? 질량이죠, 질량. 원자의 질량을 말해요.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는 말은 원자의 질량입니다. 자, 원자 하나. 여기 있다. 원자. 보여요, 원자? 원자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의 질량을 잴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 원자의 질량을 어떻게, 원자량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배울 거냐? 그래서 이 원자를 하나하나 배우지 않습니다. 원자를 하나하나 질량을 재지 않고요. 원자를 많이 모아. 이따만큼 모아서 함께 질량을 재요. 그래서 이만큼 모은다는 거 미리 좀 소개했어요. 이만큼 모은 거 미리 말할게. 이만큼 모은 게 뭐다? 몰이에요. 몰. 몰라? 몰. 그래서 아무튼 몰이라고 합니다. 몰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야. 몰이라는 개념이 여기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몰이라는 개념이 이만큼을 모아서 1몰계라고 약속을 한 거 그냥. 자, 봐봐. 우리 연필 12자루 갖다가 한 타스라고 하자. 누가 정한 거야? 너야? 같은 반, 너네 학교 선생님이야? 뭐야?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그 누군가가 정해놓은 거잖아. 연필 12자루를 한 타스라고 하자. 같은 개념으로 마늘 100개 있죠. 마늘 100개. 그걸 한 접이라고 하자. 이런 허접하게. 아무튼 접이라고 하자. 이렇게 막 약속을 지네들 마음대로 해놨어. 똑같아. 1몰도 1몰도 몇 개냐면은 6.02 곱하기 10의 13승계. 10의 23승계. 짜증나죠? 일단 듣기만 해도. 그죠? 굉장히, 쌤이 세보니까 6경계 넘어요. 6경계가 넘는 원자를 또는 분자를 모아놓고, 야, 이건 1몰계라고 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은 몰이라는 개념은 이만큼 모아놓고 1몰이라고 약속을 한 거고, 우리는 그 숫자를 기억해줘야 돼, 숫자. 그럼 몇 개를 모아서 1몰이라고 했나? 연필 12자루가 한 다스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걸 처음 듣는 아이는, 야, 연필 12자루가 한 다스야? 알겠어? 몰이야? 얘는 몰을 벌써 안 해? 아무튼, 연필 12자루가 한 다스야? 한 다스가 몇 개라고? 아직 안 외웠어. 이럴 거 아니야. 12개라는 걸 외워야 되듯이 똑같아. 우리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하자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 들은 거야. 1몰계가 몇 개야? 그러면 거꾸로 이걸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 아이가 12자루야 라고 말하듯이. 그 작업을 하기 싫어서 6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외우기 싫어서 그냥 싫어서 안 외우다 보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져. 계속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내 걸 확 만들어. 이만큼 1몰이 하는구나.
이만큼 이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소개한 숫자가 어디 나와 있나 잠깐 볼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보이는군요. 우리 책의 페이지에 몰 페이지 있죠? 이 33쪽 맨 위쪽에 1몰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몰이라는 개념은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말합니다. 이거 그냥 암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하는구나.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첫 번째 암기가 나왔습니다. 1몰이라는 개념은 연필 12자루랑 같은 개념이구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구나. 이쪽에 나오려나? 나와봐. 나와요? 여기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기. 그죠? 아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희미하게 있지만 곧 또렷해집니다. 원래 점점 또렷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퀘스천. 입자를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준비합니다. 몇 몰이야? 2몰. 2몰이 안 하고 2몰이라고 하는데 2몰인데 어떻게 알았어? 이거의 2배잖아. 그러니까 2몰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처음 이거 안 배웠다 치고요. 야,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몇 몰개야 그러면? 네? 모를 거 아니야. 방금 여러분들이 딱 3분 전, 2분 전만 해도 대답 못하는 거, 그치? 사실 이제는 대답할 수 있잖아. 2몰이요. 우와! 밖에서 봤을 때. 우와, 뭘도 알아. 2몰이네, 이거를. 이거야, 별 차이 없다니까? 이거 하나를 아냐, 모르냐, 그 차이야, 그냥. 그걸 알고 활용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라니까? 자꾸 근데,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도망가면 끝까지 몰라. 끝까지 몰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내 거야. 1몰개 이만큼 나 알고 있어. 받아들이니까 마음부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6.02 곱하기 10의 24승계를 줘요. 이건 몇 몰개야? 10몰입니다. 여기다 10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10몰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렵게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거 2몰인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했을 때, 나한테 주어진 이것을 기준이 되는 몰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기준 몰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딱 나오잖아. 기준이 되는 몰수로 나누면 됩니다. 라고 공식화시킨 겁니다. 이 공식이야. 몰수를 구하는 공식 첫 번째입니다. 나한테 입자수를 준다면 기준 입자수로 나눠. 그럼 없어지잖아. 약분되고 어떻게 돼? 2만 남네. 2몰이네. 이게 공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상식이지. 그죠? 미안해. 쉽다라고 강조 또는 세뇌 중인 거야. 지금 되게 쉽다. 세뇌 중이야. 쉬워. 엄청 쉬워. 세뇌 중입니다. 그래서 입자수를 줬을 경우에 기준 입자수를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몰의 개념이 뭔지 소개를 한 거예요. 갑자기 원자랑 얘기하다가 몰 개념이 훅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야. 그지? 자, 이제 원자랑 해볼게요. 자, 원자를 그래서 1몰계를 모아요. 원자를 1몰계를 막 모은 다음에 1몰계를 모으면 어느 정도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질량을 딱 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질량이 나타나.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분자를 모아요. 수소 분자. 수소 분자를 1몰계를 모은다? 1몰계를 모아? 상상이 되지? 이제는. 수소 분자들을 막 모아서 1몰계 이만큼 모아놨어. 그 다음에 이거 기체긴 하지만, 봉투 같은 데 집어넣고, 기체긴 하지만, 이거 어떤 질량을 재는 도구 위에 올려놓고 질량 잴 수 있을까? 가능하겠지? 가능합니다. 공기도 질량이 있어, 없어? 공기도 무게가 있잖아. 그치? 또 무게를 잴 수 있단 말이야. 무게를 쟀더니, 와우! 2g 나옵니다. 정확히 2g이 나와요. 진짜야? 세네 아니야, 이건 진짜야. 2g이 나옵니다. 2g. 자, 그리고 산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이지, 산소. 산소를 또 1몰계를 모아. 산소 기체 1몰계를 딱 모아! 그 다음 이거를 질량을 딱 재면 얘는 32g이 나와. 이거 내가 외운 걸까? 외운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에서 저 값을, 저 숫자를 여러분들 툭툭툭툭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원자번호 1번부터
10번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말할 수 있어. 다 원리가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원리를 소개할 겁니다. 그 원리를 소개할 거예요. 봐봐. 자, 수소 원자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요. 수소 원자는 기호로 H라고 씁니다. 들어봤나요? H? 처음 듣는다, H. 재채기 말고는 H 해본 적이 없다. 미안해요. 이런 식이야. H 1번입니다. 원자번호 1번이죠. 자, 중요한 건 원자번호가 1번이라는 사실이야. 원자번호가 1번. 기억해. 원자번호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의미하는 거. 원자번호 1번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알아요? 질량. 질량. 조금 아쉬워. 질량 아닙니다. 비슷하긴 한데 질량은 아니야. 음이온의 수? 약간 아닌데? 약간 이게 느낌은 오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 답부터 말하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수소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예요. 양성자 수. 양성자? 양성자가 뭐예요? 양성자의 수인데요. 봐봐. 수소는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의 핵이라는 게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수소의 원자 모형입니다.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그림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수소는 전자도 하나 갖고 있고요. 플러스도 하나 갖고 있어. 하나 갖고 있어. 이 플러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플러스를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의 핵이라고 부르는 원자의 핵. 원자 핵. 원자 핵 안에 플러스가 한 개 들어있죠. 그 플러스 입자를, 원자 핵수에 들어있는 플러스 입자를, 플러스를 띄는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양성자, 양성이란 말이 플러스야. 플러스를 띄는 입자, 양성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 있으니까 원자번호가 1번인 거야. 간단하죠? 원자번호 1번은 양성자 한 개. 그래서 문제! 원자번호 2번은 양성자 몇 개예요? 대박! 쉽죠? 세네야. 원자번호 2번은 양성자 2개. 그럼 또 다른 문제. 원자번호 2번은 누굴까요? 정답. 헬륨이죠, 헬륨. 다시 거꾸로 볼게요. 헬륨은 양성자 몇 개예요? 대박! 어떻게 하지?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인 거. 이해되죠? 이렇게 맞춰가면 돼요. 헬륨은 양성자 2개째. 자, 이게 수소 원자 모형이야. 자, 두 번째. 자, 모든 원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만 해. 기억해야 돼. 모든 원자는 중성이야. 쌤 몸도 결국은 원자로 되어 있죠. 쌤 몸 만지면 막 전기 막 오르고 그러냐? 특별한 감정이 있나요? 아니, 아니죠. 전기 오르지 않잖아. 뭔 소리야? 쌤 몸이 중성이야. 전기 안 띄고 있습니다. 중성이거든. 중성이야. 원자가 중성이니까 그 원자로 이루어진 나도 중성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기억해야 돼. 모든 원자는 중성이다. 그런데 그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대?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대? 원자 속에 양성자가 들어있대. 양성자는 무슨 전기 띄는데?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잖아. 그럼 중성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중성이 되기 위해서 그 플러스의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가 필요해. 그 마이너스 이름은 정답. 전자. 전자입니다. 예. 이 아이 안녕. 전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문제.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이자 이거의 수이기도 합니다. 무슨 수? 정답. 전자수. 전자의 수이기도 한 거야. 원자번호 1번이야. 와, 양성자 한 개네요. 그럼 전자도 한 개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야. 원자 번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되게 많죠. 완전 좋아. 원자 번호만 알아도.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무려 20번까지 외워놨잖아. 그치? 그럼 알아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수소한테 야 수소 원자 하나 만약에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잴 수 있다면 되게 조그맣지만 만약에 질량을 잴 수 있다면 결론부터 말할게.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 얘가 차지합니다. 전자는 거의 질량이 무시당할 정도로 너무 작아. 1예로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냐면 183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 하나의 질량의 차이가 1837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라 봐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기억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건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잴 때 전자의 질량은 뭐해라? 무시. 마음대로 붙여. 핵무시, 개무시, 아무튼 무시해도 돼. 전자의 질량은 뭐해라?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또는 양성자의 질량만을 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자는 질량을 무시당하는구나. 우리는 질량을 잴 때 뭐만 생각하면 된다? 이 원자 핵의 질량만 생각하면 되겠네 라는 거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헬륨으로 갈 겁니다. 자, 헬륨은 화학식 원소 기호로 He라고 씁니다. 헤헤헤헤, 그죠? 헬륨. 이상해 보이죠? 인정. 자,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랑? 2번이죠. 원자번호가 2번이라는 건, 자, 이제 말할 수 있어. 원자번호가 2번이라는 건 뭐 두 개. 양성자 2개, 전자 2개. 오케이? 말할 수 있죠? 양성자 2개, 전자 2개입니다. 자, 그럼 얘 헬륨의 모습을 얘처럼 한번 그려볼게. 잘 봐. 양성자 2개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리고 주변에 전자 2개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문제 있나요? 문제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여. 없어 보이가 아니고? 있어 보여. 문제? 있어 보여? 문제?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이상하다. 없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 다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 원자 핵이, 핵이 2개라고? 핵이 하나 해야 되는데 2개나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어떤 문제? 그러니까 하나 안에 저기 2개가 들어있었던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림으로 2개를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완벽하진 않고. 어떤 문제? 재밌네 이거. 뭔 문제? 저도 원자핵 생각해서. 같은 생각이야? 어떤 문제가 있어? 원자 핵이 2개라서. 핵은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 네. 2 플러스라고 써있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네요. 다 이제 답 언저리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느낌? 네, 답이 여기 있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딱 말해줄게요. 자, 이거 양성자죠. 양성자는 무슨 전기대요? 플러스. 얘도 플러스. 잘 봐. 가운데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플러스가 가운데 뭉쳐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플러스니까 뭉쳐봐! 뭉쳐봐라!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전기력이죠. 서로 플러스 같은 전기를 띤 물체끼리 밀어. 그럼 어떻게 뭉쳐? 그래서 이걸 뭉치기 위해서 잘 봐. 뭉치기 위해를 뭉쳐야 원자번호 2번 될 거 아니야. 뭉치기 위해서 어떤 입자를 이용해야 됩니다. 야, 안 되겠어. 얘네 안 뭉쳐져. 니네가 좀 도와줘! 그래서 끌어온 입자가 있어요. 걔네가 그 유명한 중성자입니다. 안녕 중성자. 드디어 중성자의 존재를 밝혀내는 겁니다. 중성자라는 입자가 등장을 해요. 중성자. 자, 얘는 중성자입니다. 양성자를 뭉치기 위해서 최소한 그 양성자의 개수만큼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자들로 이렇게 약간 무마시켜주는 거죠. 그 힘들을. 그래서 약간 중력, 인력으로 서로 이렇게 뭉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전기를 껴안 껴. 전기를 띄지 않는 입자이기 때문에 무슨 입자? 중성 입자. 이름이 중성자예요.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녀석을 원자의 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자 핵. 그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번호 2번부터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최소한 1대1로는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소를 다시 봐요. 안중수소 또 봤네? 얘는 양성자 혼자 있어. 중성자가 굳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얘는 중성자 없이 혼자서. 그래서 얘는 중성자 없이 혼자서 원자 핵이에요. 혼자서 원자 핵. 다시 말해서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개수를 씁니다. 헬륨은 몇 개? 4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4라고 쓰는 거예요. 4. 문제. 수소는 여기다 뭐라고 써요? 1이라고 써야죠. 1. 자, 요 자리에 쓰는 여기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질량이 아니야. 질량수라고 불러요. 질량수. 그래서 질량수의 개념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질량수라고 하고요. 원자번호 위에, 원자번호가 있는 자리 그 위에다가 그 질량수라는 개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질량수를 다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원리 알았으니까 문제 퀘스천. 갑자기 5번 붕수. 원자번호 5번입니다. 문제. 질량수는 몇일까요? 10개죠. 양성자 5개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한 중성자도 5개 있어야죠. 5 더하기 5는 미안해. 뭐 할 뻔했어. 10이죠. 기움이 아니고 10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만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만 이게 통해. 자, 무슨 소리냐? 나트륨 몇 번이야? 몰라요? 몰라요. 그냥 대번에 몰라? 우리 왜 안 배웠어? 20번까지 외우지 않았나? 몇 번인지 나. 진짜 11번이야. 11번이니까 아까 말한 원자번호 10번을 넘어갔죠. 그럼 우리가 아는 원리에 의하면 양성자 11개면 중성자 11개 있으면 되잖아. 그럼 22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23이에요. 실제로. 헐. 무슨 말이야? 양성자가 10개가 넘어가면 걔네들의 반발력이 엄청 커지겠지.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중성자의 개수가 10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가 11개면은 중성자 11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가볼게. 더 많이 가서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양성자가 무려 92개 있어요. 상상이 돼요? 엄청 많죠? 그럼 중성자도 최소한 92개인데 훨씬 더 많아진다며. 그래서 질량수가 몇 개냐? 235입니다. 원래 이거 곱하기 2하면 184여야 되잖아. 235라는 건 중성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능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원자 번호하고요. 질량 수를 준 다음에 퀘스천. 수능 문제야. 이 녀석의 중성자 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몇 개야? 어떻게 써야 돼? 빼면 됩니다. 그죠? 질량수라는 녀석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니까 중성자 수를 물어본다면 양성자 수를 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양성자 수잖아, 92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죠? 수능 문제 나온다니까? 나왔었어요,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중성자 수가 몇 개인지 이 질량수의 개념을 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집중력이 흩어져가니까. 다시 이제 원자리 한번 돌아갈게요. 이제 우리 빌드업은 다 됐어. 이제 이거 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 이해됐습니다. 자, 이걸 다 이해하고 있다는 차에서 이제 다시 원자량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잘 봐. 자, 수소 분자 H2라는 녀석은 수소 원자와 또 다른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녀석입니다. 맞죠?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자, 이 수소 원자라는 녀석은 질량수가 1이죠. 이 녀석 수소 원자도 질량수가 1이죠. 그러면 질량수가 총 몇 개야? 2잖아? 2개지. 그래서 이 수소 분자의 질량은 상대적으로 2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얘가 양성자 하나 있고요. 얘도 양성자 하나 있잖아. 그치?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며. 양성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본다면 전체 질량이 얼마? 2잖아. 실제 질량은 아니죠. 그냥 얘를 양성자 하나를 1이라고 놨을 때 전체 질량이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상대적인 질량이다.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말합니다. 뭐를? 원자량을. 원자량은 되게 상대적인 질량이야. 상대적으로 그냥 정한 값이야. 사람들이 정한 값이야. 양성자 하나를 1이라고 두고 이제 정한 값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H2는 결국 양성자 2개니까 질량 얼마? 2죠. 그래서 H2라는 녀석은 질량이 2니까 신기하게도 2짜리, 질량 2짜리를 1몰개를 모으면 실제 질량이 2g이 나옵니다. 이게 신기한 거야. 과학자들이 왜 굳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로 정했냐? 이게 딱 맞아떨어져. 이게 수소 분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2, 양성자의 개수가 2개니까 2라고 정해놓고 나서 이걸 1몰개를 막 모아. 수소 분자 1몰개를 막 모으면 신기하게 이게 딱 2g이 나와요. 딱 2g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딱 2g 만들 수 있는 개수를 찾다 보니까 아마도 그 개수가 몇 개였던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던 겁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만큼이라고 정해놓고 이거를 막 모아서 실제 상대적 질량만큼의 그람수가 딱 나오게끔 개수를 모았더니 그게 1몰개였던 거지, 사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값이 1몰개고 신기하게도 이 녀석의 질량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1몰개를 모으면 실제 그게 2g으로 딱 나타납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저 1몰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 산소 분자. 산소 2개 모은 거잖아. 이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쫙 총동원해야 돼.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뭐라고 써야 될까?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얼마야? 32입니다. 왜 30인지 맞춰볼게. 산소란 녀석은 원자번호가 8번입니다. 8번이야. 양성자 8개, 양성자 8개, 중성자 몇 개? 8개. 질량수면 16. 산소 원자 하나하나가 16이야. 자,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니까 나 16이야. 나도 16인데 전체 분자량이 얼마? 32가 되겠지. 그래서 분자량이 32가 되는 거고 32를 1몰개 보면 신기하게 몇 그램? 32g이 딱 나온다니까. 그게 1몰의 개념입니다. 1몰만큼 모으면 실제 질량으로 딱 환산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걸 원자량이라고 불러줬죠. 원자량. 여기 써 있는 것을 이제 원자들의 이건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분자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그래서 원자량은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얼마다? 하나. 헬륨 원자량이 몇 개? 4죠? 원자량.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질량수가 곧 원자량이다 생각하면 돼요. 질량수가 원자량이다.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3번이니까 원자량이 얼마? 6이 되겠죠. 이렇게 원자량이에요. 자, 이 원자량이라면 분자량이라는 개념은 되게 간단해. 분자량은 원자들의 모임입니다. 원자와 원자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분자거든요. 이렇게 O2, H2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게 분자거든요.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겠지. 그지? 원자량의 합.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것은 원자와 원자량의 합이니까 H2라는 분자의 분자량은 얼마?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1이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O2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16이니까. 잘 모르면 해볼까? 질소 N2는 얼마일까? N2
원자번호 7번이 그레이트예요. 원자번호 7번이니까 질량수가 얼마? 14. 이제 2니까 N2니까 14 더하기 14, 28입니다. 자, 질소 분자량 얼마? 28이라고 쓰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 볼까? 어려운 거. H2O 들어본 적 있나요? 뭐죠? 뭐 어떻게 알았어? 대단한데? 물이에요, 물. 여러분들 다 알고 있군요. 물이라서 모를 줄 알았더니. 재밌는 말인데, 물이라서 물을, 안 할게. 아무튼, 물 분자는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되게 재밌는 수가 나옵니다. 뭐라고? 16 아니지. H2O인데? 18. 다시 뭐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8 나옵니다. 18. 봐봐. 얘는 산소 하나잖아.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수소 하나하나의 원자량이 1이고요. 산소 하나의 원자량은 16이잖아. 다 더하면 18 나오죠. 18. 문제. 물 분자를, 음악이 혹시 보이시지 않아요? 물 분자. 물 분자를 1몰개를 모아요. 몸이. 몇 g일까요? 정답 18. 요 원리를 알면 돼요. 오케이? 요 원리를 알면 돼요. 자, 그게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자량과 분자량 개념.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아까 입자수를 제시했어. 예를 들어서 14.0, 6.02, 12.04, 10의 23승계. 몇 몰이었죠, 이거? 어? 2몰이었죠, 2몰. 기준 입자수로 나누면 되죠? 입자수를 줬을 때 기준 입자수가 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2가 나오니까 이건 몇 몰이다? 2몰입니다. 몰은 이제 앞으로 MOL이라고 쓸게요. MOL, 몰입니다. 몰. 2몰이라고 씁니다. 2몰. 자, 이제 이런 문제 줄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물 분자를 이따만큼 몰만큼 모았더니 와 36g 나왔어. 36g. 물 분자 36g 모으면 몇 몰인 거야? 2몰. 어떻게 알았어? 대박. 어떻게 알았지? 1몰이 16g이니까 36g은 18g이니까 36g은 2몰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도 몰수를 구하는 방법을 또 터득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몰수를 터득하는 두 번째 방법. 우리한테 뭘 줬을 때 두 번째. 다짜고짜 질량을 줘요. 질량 이따만큼 줍니다. 질량을 주고 몇 몰인지 맞춰보래. 이거 질량을 줘. 질량을 다짜고짜 줬어. 이걸 통해서 몰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지 이거? 여기 2라는 숫자 어떻게 맞춘 거야? 1이 18이니까 2는 이거야? 공식화 시켜볼게. 공식화 시켜보면 주어진 질량을 뭐로 나누면 된다? 이 녀석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얼마야? 18이잖아. 18로 나눠. 그러면 이 몰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 36g을 나한테 준다면, 질량을 준다면은 물의 화학식량, 물의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2몰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8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녀석의 질량을 준다면 그 녀석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알면 또 몰수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 원리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벌써부터 우리 몰과 질량. 5번 하는 중. 몰과 질량 관계야. 우리 질량을 알면 몰수 알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너무 좋아서 지금 진도가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복습해야겠지만 쫙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과 원자량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화학식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질량 관계를 화학식량이라고 해요. 원래는 화학식량.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 원자량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원자량. 화학에서 사용하는 식들,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들을 모두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주는데 원자의 질량도 화학식량의 일종이다. 분자의 질량도 화학식량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원자도 분자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NaCl,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 나트륨, 다른 말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소금 같은 경우는 얘는 금속이라고 부르고 얘는 비금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금속이 얘한테 전자를 뿌려.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서 그래서 결합하는 거거든.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막 결합하는 거야. 자, 특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자, 전기력으로 결합한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르지 않냐면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규칙이야.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 그럼 뭐만 분자라고 부릅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물 분자 같은 거, H2O 같이 물처럼 이런 것만 우리는 물 분자, 수소 분자, 산소 분자라고 불러요. 그럼 분자라고 부르는 건 특징이 뭔가 자세히 봤더니 봐봐. 금속이 있니 없니? 금속이 없어요. 그 분자식 안에 금속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금속이 들어있는 것들은 분자라 부를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돼? 그러면 뭐가 금속이고 뭐가 비금속인지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금속과 비금속 먼저 구분하는 거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속이 들어있지 않아야지만 분자라 부릅니다. 지금 얘는 그러면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막 1몰게 모아. 1몰게 모으면 이렇게 그램이 나오긴 나올 거 아니야. 얘도 1몰게 모으면 이거 그램 나올 거 아니야. 이 그램은 분자량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이 녀석이 이거 NA의 원자량과 CL의 원자량을 더하면 뭔가 량이 나오잖아. 질량이 나오잖아. 이거 근데 분자량이라 부를 수 없어. 그렇다고 이게 원자야? 원자들이 합쳐진 거잖아. 원자량도 아니죠. 이 원자량과 이 원자량이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거야? 더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거의 원자량과 이거의 원자량을 더한 녀석을 불러주면 됩니다. 화학식량이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두 이거로도 부를 수 없고 이거로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상위 개념으로 화학식량이 얼마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우리가 봤을 때 오류야. 이런 오류가 범해지기도 해요. 야, 수소 분자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수소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죠. 하지만 분자량도 결국은 뭐야? 화학식량의 일종이잖아. 그러니까 수소 분자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라고 말해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습니다. 괜찮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소 분자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그러면 32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약간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화학식량, 분자량, 원자량 이런 것들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표를 이용해서 좀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너그럽게 화학식량도 통용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화학식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걸 화학식량이라고 따로 분자로 부를 수 없는 것들은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기로 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원론적인 얘기. 지금은 약간 실전적인 내용 위주로 쫙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다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준 거고 약간 이제 딱딱한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과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원자량을 어떻게 정할까? 원자량을 어떻게 정할까? 라고 하다가 굳이 탄소를 선택해. 굳이 탄소를 선택해. 탄소 원자번호 6번이잖아요. 질량수가 얼마야? 12죠. 12. 질량수 10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을 6으로 정해요.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해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하자.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하자라고 정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기준 물질이 뭐다? 기준 물질이 탄소다. 탄소를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양팔절에다가 탄소 입자 하나를 딱 올려놔.
그 다음에 반대쪽 양팔 저울에다가는 이렇게 해서 수소 입자를 막 올려. 그래서 수평이 딱 맞을 때까지 올립니다. 그랬더니 몇 개 올라가더라? 12개가 올라가요. 12개. 수소가 12개가 올라갔더니 탄소가 하나 올라간 거랑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정했잖아. 그렇다면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인 거야? 1이겠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한 거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딱 비교해봐. 탄소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비교해서 딱 정한 것들이 각 원자의 원자량들입니다. 이해되죠? 과학자들은 이딴 식으로 구했구나. 이딴 식으로 약속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탄소를 기준 물질로 잡아서 다른 물질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했구나라는 겁니다. 책에 뭐 나와 있냐면 산소의 원자량을 정할 때 했던 실험도 나옵니다. 한쪽 저울에다가 자, 탄소를 올릴 건데 탄소를 4개 올려요. 탄소 4개. 하나, 둘, 셋, 넷. 자, 탄소가 무려 4마리가 있으니까 전체 원자량은 12짜리가 4개니까 48이죠. 근데 수평이 딱 맞게끔 뭘 올리는데 산소를 올려요. 산소 몇 개 올리니까 딱 맞아서 산소를 하나, 둘, 3개 올리니까 딱 수평이 맞아. 산소를 3개 올리니까 딱 수평이 딱 맞아요. 그렇다면 산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인 거야? 16인 거지. 곱하면 48 딱 나오죠?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을 16으로 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실전적으로 막혔을 때 뭐와 똑같아 이게? 질량수랑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쟤네들이 정했다는 거 다 알겠으니까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 질량수만 구할 수 있으면 딱딱딱 맞춰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근데 원자번호 10번까지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11번부터는 그래서 우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쌤은 나트륨까지 외우고 있어. 대단하지? 나 11번도 외우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자, 11번부터는 문제에서 줍니다. 이 녀석의 질량수가 얼마인지를 줘야만 해요. 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수를 줄 테니까 그 준 걸 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32쪽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소의 원자량이 바로 그렇게 정해진 것들이에요. 나트륨 원자량 23 체크. 아까 쌤이 외우고 있던 거. 대단하죠? 23. 황 16번이거든요. 30. 얘는 또 곱하기 2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인데 35.5예요. 칼륨은 19번이라서 38이어야 되는 39고요. 칼슘은 20번이라서 40이어야 되는 40이 딱 맞아요. 또. 이게 규칙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지맘대로죠. 보이나요? 이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우지 않습니다. 10번 넘어가는 건 절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분자량은 원자량들의 합이기 때문에 원자량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분자량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밑에 화학식량은요.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 금속이. 여기 나트륨 보이죠? 나트륨과 같이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게는 분자량이라고 부르지 않고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와우. 어느새 거의 한 30-40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40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잠깐 머리 식혔다가 이제 몰파트 아까 실전적인 얘기는 다 해놨거든요. 이제 정리만 좀 이따 잠깐 쉬었다 할게요. 머리 좀 식힙시다.